안녕하세요. 섭이 기관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동준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부했던 것 중에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것 또는 실무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캠부터 시작해서 실린더 헤드와 밸브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캠이라고 하면 혜린이 분들은 밸브를 작동시켜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일부러 크랭크 축 다음에 캠 축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캠 축은 흡 배기 밸브 및 시동 공기 밸브, 연료 펌프를 작동시키는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까요? 크랭크 샤프트 앞단에 캠 기어를 장착하여 체인으로 캠 샤프트와 연결한 체인 타입과 이렇게 기어를 계속 연결하여 캠 샤프트까지 연결해주는 기어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행정 기관은 캠 축과 크랭크 축 사이가 멀어서 체인을 사용하면 먼 거리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 BMW사의 엔진은 주로 체인 타입을 사용하고 슐저 바르질라사의 엔진은 기어 타입을 사용합니다. 캠 축은 크랭크 축으로부터 회전력을 공급받지요. 이 행정은 크랭크 축 1회전에 캠 축 1회전이고 사행정은 크랭크 축 2회전에 캠 축 1회전으로 회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피스톤과 연접봉은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주잖아요. 캠 축은 반대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진을 보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내연기관 공부할 때 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해서 실제로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서 공부해 봅시다. 캠 축 사진을 보시면 크랭크 축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지요. 캠 축에는 여기에 볼록 나온 게 바로 캠입니다. 그리고 볼록 나온 부분의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참 간단하죠? 그저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받아서 저렇게 계란형 모양의 캠은 축에 고정되어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왕복 운동은 밸브들을 구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캠 모양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기억도 할 필요도 없긴 한데 그냥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실린더 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실린더 헤드는 실린더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은 실린더는 실린더 라이너와 실린더 헤드, 피스톤이 연소실을 형성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헤드에서 무슨 일을 해주냐를 연결시키려고 캠 다음의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캠 다음에 배우니까 이해도 더 잘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린더 헤드는 연소실을 형성해주며 연소가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가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정 엔진에서는 흡, 배기 밸브가 모두 필요하지만 이행정 엔진에서는 소기구는 실린더 측에 소기공으로 주입되고 배기 밸브만 설치됩니다. 이 밸브의 형상은 이렇게 버섯 모양 포핏 밸브를 사용합니다. 이 포핏 밸브를 보면 헤드와 스템 또는 스핀들, 줄기라는 뜻입니다.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드를 보면 실린더 헤드와 접하는 밸브 시트 부분과 연소실에서 직접 폭발을 접하는 밸브 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템 끝에는 밸브를 잡아주기 위한 키퍼 그루브가 있으며 그럼 이 밸브가
실린더 헤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볼까요? 각 부의 명칭도 설명을 들으면서 외워버리세요. 아까 캠에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캠이 롤러 암을 1회전대마다 때려주겠죠? 그렇게 되면서 푸시로드가 위로 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죄송합니다.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푸시로드가 위로 누르면 로커암이 시소처럼 반대편에서 밸브 스핀들을 누르게 되면서 밸브가 아래로 내려가 밸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한마디로 캠이 1회전할 때마다 밸브가 한 번 열리는 건데 그 원리는 시소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타펫이라는 걸 측정하게 되는데요. 로커암과 밸브 사이에 이 조그만 틈을 바로 타펫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로커암에서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만약에 틈새를 크게 주면 그만큼 로커암이 더 움직여 밸브를 때리는 것이기에 밸브가 그만큼 덜 열리는 것이고, 너무 크면 밸브가 닫힐 때 충격으로 인해 밸브 시트에 충격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반대로 틈새가 작으면 밸브가 더 열리는 것이고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밸브 측으로 가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사행정 기관의 밸브인데 우리가 캠이 작동을 안 해줄 때는 밸브는 닫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 그림을 볼까요? 실린더 헤드에 밸브를 그냥 넣어두면 로커암이 쳤을 때 열리고 다시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스프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헤드에 밸브를 넣고 거기에 스프링을 넣은 다음 커버로 덮어서 누르고 이 키퍼를 넣어주면 스프링의 장력을 받으면서 밸브는 닫힌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행정 기관은 사행정이랑 조금 다른데 위쪽 에어스프링을 보시면 압축 공기 7바가 들어가서 에어스프링을 위로 올리고 있죠. 이 포지션이 닫힌 포지션입니다. 다음 아래로 가면 캠이 회전하면서 작동장치 펌프를 치면 시스템유가 압축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밸브 스핀들을 눌러서 밸브를 열게 됩니다. 스로틀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인데 스로틀 밸브는 여기서는 시스템유의 공기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댐퍼는 밸브의 급격한 닫힘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는 내열성이 뛰어난 니켈 크롬강을 사용합니다. 또한 고온가스로 인하여 손상되고 연소가스의 불순물 때문에 부식되고 고장을 유발하므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고장은 1.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밸브 스핀들 고착. 2. 연소 상태 불량으로 밸브 스핀들과 밸브 시트 사이의 가스 누설 등입니다. 여기서 밸브들의 작동에 중요한 스프링에 대해서 좀만 알고 가겠습니다. 밸브 스프링에 가해지는 응력은 반복이 심한 연속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제 진동과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가 만나면 공진 현상, 즉 밸브 스프링 특유의 서징 현상이 일어나면서 파손되기 쉬워집니다. 서징은 막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피스톨링의 링 플러러 현상이랑 비슷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서징 현상의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스프링의 진동수를 높인다. 우리 위험회전수 할 때처럼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올려 위험회전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2. 부등 피치 스프링 또는 감색 코일을 양단에 설치한다. 이는 진동을 방지해주는 댐퍼 이런 것을 설치해준다는 말입니다. 3. 이중 스프링을 설치하여 공진을 방지한다. 이는 스프링 안에 같은 재질과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지름이 작은 스프링을 넣어서 이중으로 스프링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4. 공진을 일으킬 만한 차수를 갖지 않는 캠 형상을 한다. 또는 공진 차수의 진폭을 작게 한다. 우리 캠 형상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었죠. 그중 공진을 일으키지 않는 형상을 고르라는 말입니다. 공진 차수의 진폭을 작게 하려면 고유진동과 강제진동 아무거나 낮추라는 말이니 위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진동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행정 기관의 흡배기 밸브 개폐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밸브 개폐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면 기관의 성능이 저하되고 연료 소비율이 높아지는 등 기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므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흡배기 밸브 개폐 크랭크 각도와 밸브 개폐 시기 선도를 나타냅니다. 자세히 봐볼까요? 흡기 밸브는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기 위하여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중 배기 때 상사점 전에 열리고 흡입 행정 하사점 후에 닫힙니다. 배기 밸브는 완전히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폭발 행정 후 하사점 전에 열리고 배기 행정 상사점 후에 닫히게 됩니다. 그 각도가 20에서 35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상사점 부근에서 흡배기가 같이 열리면 실린더 내에 소기 작용을 돕고 밸브와 연소실의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시에 열리는 이 기간을 밸브 겹침,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이 밸브 겹침의 이점은 유입 공기의 관성을 이용해 잔류가스를 불어내고 연소실을 냉각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급 기관과 무과급 기관과의 차이점이 문제에 나오는데요. 과급이란 터보차저를 이용하여 소기, 즉 신선한 공기를 압축하여 강제로 넣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과급 기관이 무과급 기관보다 밸브의 겹침이 큰데 그 이유는 1. 연소실 주변의 열 부하를 줄이고 잔류가스를 적게 하기 위함. 2. 급기의 압력이 배기의 압력보다 높아 배기가 역류할 염려가 없기 때문. 3. 압축 급기가 가열부를 냉각해주므로입니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디젤 기관의 캠 형상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 양정 곡선이 차지하는 시간 면적이 넉넉할 것. 양정이란 그 밸브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피스톤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곡선이 넉넉해야 한다. 맞는 것 같고, 캠에 의한 밸브의 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가 클 것. 밸브가 닫히는 속도가 가속도가 크게 닫히면 밸브가 파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딱 읽어봐도 나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 운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곡면일 것. 캠 형상이 밸브 스프링의 서징을 발생하지 않을 것. 정답은 나. 자, 다음 문제. 밸브 구동 장치에서 로커암이 사용되는 주된 목적. 로커암은 푸시로드가 올려쳐줬을 때 반대쪽이 밸브 스핀들을 쳐서 내려줬었죠. 밸브 간격을 보상하기 위해. 우리 밸브 타펫을 주긴 하지만 그것을 보상하려고 로커암이 있는 건 아니고, 밸브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밸브 배치를 용이하게 할 거면 푸시로드가 쳐가지고 밸브 스핀들 쳐가지고 밸브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용이하겠죠. 4. 밸브 구동 장치의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푸시로드가 치면 반대쪽에서는 밸브가 열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정답은 4고, 밸브 구동 장치의 분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행정과 이행정 차이 중에 사행정은 밸브의 작동과 그런 것이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해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다음 문제. 흡배기 밸브에 밸브 틈새를 주는 이유는 캠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딱 붙어서 작동을 하면 그 쳤다가 돌아올 때 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밸브 틈새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럼 가는 맞는 것 같고, 일단 보류. 밸브의 밀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죠. 밸브의
작동을 타이밍 어떻게 보면 클리어런스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밀착을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밀착은 스프링이 확실하게 해주니까 4. 냉각수 잘 통하게 하는 거 아니고 톱 클리어런스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입니다. 다음 문제 배기 밸브의 탑햇 클리어런스를 규정보다 작게 하면 밸브의 열리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빨라지겠죠? 그 작아지면 그만큼 로커함이 아래로 가 있으니까 그만큼 푸시로드가 치면 그 즉시 바로 열어버리니까. 이해하셨죠?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다음 문제 흡배기 밸브의 탭핏 간격이 너무 클 때 너무 크면 밸브가 안 열리겠죠? 읽어볼까요? 일단 가 밸브가 확실하게 닫히지 않는다. 닫히지 않는 것은 간격이 작아서 되돌아왔을 때 그만큼 갭이 남아서 닫히지 않는 거죠. 반대 현상.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너무 뭐니까 이게 로커함이 밸브를 못 치니까 탑핏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나고 4. 푸시로드가 휘어질 염려가 있다. 휘어질 염려가 있다. 이 말은 앞에서도 했지만 간격이 거의 적거나 없어가지고 그 되돌아왔을 때 충격과 진동으로 인해서 캠에도 영향이 가고 푸시로드가 휘어지겠죠.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랑 이제 반대되는 말이고 밸브 스프링이 약해진다. 밸브 스프링이 약해지는 것도 또한 되돌아왔을 때 그 충격 그것 때문에 이제 밸브 스프링이 점점 약해지면서 파손될 염려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탭핏 간격이 작거나 없을 때 나타난 현상 앞에 거랑 또 반대네요. 옳지 않은 것.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간격이 적을 때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것을 염려해야 되죠. 정답은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맞고 4.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 시동이 어렵다. 왜 그럴까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만큼 더 공기가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출력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더 들어가려고 할 테고 어쨌든 4도 정답입니다. 4도 맞습니다. 캠 및 롤러의 마멸이 심해진다. 캠이나 푸시로드에 파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 문제. 밸브 스프링의 서징 방지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높여서 위험의 전수 방지했죠. 스프링의 감쇄 장치를 설치한다. 진동을 방지해주는 장치를 설치한다 했죠. 4. 동조 차수의 진폭을 크게 한다. 동조 차수의 진폭을 차수의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또 나왔다. 똑같은 그때 우리 절과 차수에 배웠죠. 그래서 차수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똑같은 조는 이제 똑같은 그 진동 진폭 이렇게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서 똑같은 차수에서 진폭을 또 키우면 더 공진 현상이 더 커지면서 서징이 더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입니다. 이거 하면 진동이 더 세지는 거예요. 공진을 일으킬 만한 차수를 갖지 않은 캠 형상으로 한다. 맞죠? 다음 문제. 배기 밸브 스프링의 서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캠에 의한 밸브 개폐 횟수가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랑 강제 진동이랑 같을 때 일어난다는 말이죠. 맞고 부등비치 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죠. 맞죠? 4. 고유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스프링으로 만든 이중 스프링으로 공진을 상쇄하여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밸브 개폐 횟수가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여 방지할 수 있다. 이건 어차피 우리 그때 그 차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차수가 우리 이행정은 1차 2의 배수로 이게 차수만큼 해서 공진이 발생하거든요.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정수배가 되면 어차피 그 똑같은 진동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서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진을 똑같이 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다음 문제.
운전 중 배기 밸브를 회전시키는 주된 이유는 가. 밸브 시트와의 접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기 밸브가 계속 회전하면 시트랑 접촉이 계속 같은 데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맞물리니까 접촉을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입니다. 나. 밸브의 분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4. 최적 효율을 좋게 하기, 그 실린더 최적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밸브의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밸브의 냉각을 위해서는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로 인해서 냉각이 되고, 또한 밸브 오버랩 덕분에 또 냉각이 됐었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배기 밸브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가. 유압으로 개폐하고 스프링 공기를 이용하여 개폐 시기의 충격을 완화한다. 맞죠? 나. 내식 내마멸성 열 전도성이 좋은 재료를 채택. 맞고. 4. 밸브 본체로부터 밸브 시트로의 열 전달을 개선. 열이 많이 열 전달이 좋아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밸브에 열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열 손실이 적겠죠? 그 열 응력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오래 쓸 수 있겠죠? 밸브의 양정을 되도록 작게 하고 밸브를 회전하는 건 맞는데, 밸브의 양정이 적으면, 밸브 양정은 우리 실린더 행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라 했었죠. 그게 적으면 오히려 공기로부터 마찰도 더 세지고, 소기가 들어올 때 우리 밸브 오버랩처럼, 사행정의 밸브 오버랩처럼 배기가 확 빠져나가야 또 신선한 그 소기 공기를 또 해가지고 쿨링 다운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가 부적절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소기 작용의 불량. 맞죠? 소기가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 배기 온도의 상승. 배기가 제대로 못 나가고 계속 남아있으면 또 배기 온도는 상승할 테고, 불완전 연소하면 또 배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맞고. 4. 용적 효율의 저하. 아무리 장행정 해갖고 용적을 많이 해갖고 효율을 높여봤자 배기 밸브가 잘 안 나가주면 그 그걸 제대로 못 쓰니까 효율이 저하죠. 맞고. 소기 온도의 저하. 소기 온도가 저하는 아닌 것 같은. 배기 밸브가 실린더 안에 온도가 열이 남아있지, 소기 온도가 저하진 않죠. 소기 온도가 와가지고 열을 많이 흡수를 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다음 문제. 중대형 디젤 기관에 설치된 배기 밸브의 유압식 밸브 구동 장치에서 스로틀 밸브와 댐퍼의 역할. 스로틀 밸브는 유압 라인에 공기를 빼주고, 댐퍼는 완충 작용이었죠. 스로틀 밸브는 유압 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분리시켜주고, 댐퍼는 내부에서 밸브의 급격한 닫힘을 방지한다. 정답 가입니다.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다음 문제. 사행정 밸브 겹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과급 기관이 무과급 기관보다 밸브 겹침 각도가 크다. 맞죠? 나. 과급 기관의 경우 급기의 압력이 배기 압력보다 높아 배기가 급기 쪽으로 역류할 염려가 없다. 맞습니다. 4. 배기 행정 말기와 흡입 행정 초기의 TDC에서 흡기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기관이다. 그게 바로 밸브 겹침이죠. 맞고. 배기 밸브의 틈새가 규정치보다 커지면 밸브 겹침은 작아진다. 생각해 볼까요? 밸브의 틈새가 규정치보다 커지면 이제 밸브가 늦게 열리죠. 늦게 열리고, 그래서 밸브 겹침은 작아진다. 밸브가 늦게 열리고 늦게 닫히면 상사점에서 밸브 겹침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I입니다. 이 그림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배기 밸브 왼쪽에 배기 밸브 열린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바뀔 테니까 위쪽에서 겹치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다음 문제.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밸브 개폐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유입 공기의 관성을 이용하여 흡기 밸브는 하사점 후에 닫힌다. 맞죠? 앞에 또 그림 한 번 더 봤었죠? 열 효율 향상을 위해 배기 밸브는 하사점 후에 열린다가 아니라 하사점 전에 열리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나입니다. 4. 우리 방금 밸브 개폐 시기에 대해서 그 문제 풀 때 아까 그 그림을 외워두면 참 편해요.
그 흡기 밸브는 오른쪽에서 절반 넘어가서 상사점 전에 열리고 하사점 후에 닫히고, 반대로 배기 밸브는 왼쪽에 있었죠. TDC에서 상사점 후에 하사점부터 시작해야지. 하사점 전에 열리고 상사점 후에 닫히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 문제 풀기가 매우 편합니다. 그럼 4. 원활한 배기를 위해 배기 밸브는 상사점 후에 닫힌다. 맞죠? 방금 그 그림을 외워두면 그냥 바로 풀려요. 밸브 겹침은 흡기와 배기를 돕고 배기 밸브의 연소실을 냉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오늘의 마지막 문제. 4행정 디젤 사이클에서 밸브 오버랩에 대한 설명을 또 옳지 않은 것. 잔류가스를 제거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맞죠? 나. 연소실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4. 하사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이 되도록 설정한 게 아니라 상사점이에요. 상사점에서 배기 밸브를 불어내려고.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과급 기관에서는 무과급 기관에 비하여 크게 설정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캠부터 해서 실린더, 흡기 밸브, 배기 밸브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충분히 재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기관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